안녕하세요. 지난번에 12신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쥐띠하고 소띠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12신살 이 내용은 좀 생소한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 개념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신살이 가미됐을 때 그런 띠별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호랑이띠하고 호랑이띠는 이제 천구가 붙죠. 천구 또는 뭐 조객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천구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어떤 분들은 조객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토끼띠는 병부성이 붙죠. 병부. 그리고 용띠는 태세, 치태세가 됩니다. 즉 용의 해인데 용의 해의 용띠이기 때문에 같은 글자가 두 개가 겹치게 돼요. 그래서 복음태세라고도 하고 또는 치태세라고도 합니다. 또는 진지는 자영살이다 보니까 형태세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서 그 각자 해당되는 신살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다르겠죠. 그 다른 내용들을 개념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그 천구라고 하면 이 천구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고라든지 이제 손상의 위험이 있다. 다치거나 또는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구가 붙어 있을 때는 야간에 멀리 가는 것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조객도 마찬가지죠. 조객을 범하게 된다면 고뇌할 일이 많고 또는 그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고생을 좀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관성제군한테 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종교를 조금 가미하자면 관성제군 그러면은 관우장군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가서 기도해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운 방면에서는 이제 조금 괜찮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나치게 분수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운을 조금 좋게 한다면 풍수를 가미하는데요. 풍수적으로는 돼지 장식품, 돼지 모양의 그런 상이 있어야 되겠죠. 돼지 장식품을 서구방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금원보를 같이 두시면 재운을 좋게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적 의미 또는 그 풍수적 의미를 가미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직업을 바꾸거나 또는 이사하는 것을 이제 보류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음력 3월에서 5월 정도는 소인이 끌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으로는 이제 허리 쪽에 문제가 출현할 소지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허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기인은 가을이나 겨울에 출현할 수 있어요. 그때를 좀 기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해가 평이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특별하게 풍수적으로 구성 요소가 좋지 않다면 영향이 더 강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평이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부가 있는데요. 병부성. 구성에서도 병부성이 나오죠. 구성의 병부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끼띠는 이제 병부성이 붙어 있는데요. 재난과 질병을 주관하는 병부성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의 태세의 자리가 또 이쪽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겠죠. 재난과 질병에 특화된 신살이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이제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모하는 일이 이제 잘 안 풀린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태,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오히려 새로 탈바꿈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병구성도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도교 사원에 가시면 신농대제가 있는데요. 신농씨에게 뭐 기도를 올리거나 향을 올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그런데 이제 병부성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태세로 보면 범태세에 해당이 되죠. 즉 범태세 중에서 해태세, 해에 해당이 됩니다. 해가 붙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불화가 발생합니다. 불화. 화목하지 않다는 것, 화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합이나 화목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인보다는 소인이 근접하기가 쉽겠죠. 또는 이제 남에게 음해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같이 동업하면서 재물이 깨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가올 소지가 있죠. 자, 이게 이제 해태세와 병부가 같이 겸해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드러날 소지가 많습니다. 좋은 정보보다는 좋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신체 건강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한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운에서 있어서도 많은 손해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투기라든지 동업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양. 그리고 이제 개운하기 위해서 이제 풍수를 좀 곁들인다면 서북 방향에 동제로 만든 개 모양의 장식품을 설치하시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재운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금원보를 같이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겸해서 오다 보니까 토끼띠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처리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일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잘 관망하면서 해야 한다. 그리고 너무 멀리 가는 원행 이런 것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행, 여행, 또 야간 운행 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 또 야간에 모여서 활동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현상이 이제 붙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해는 조금 자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호랑이띠에서부터 시작해서 토끼띠, 이제 마지막이 용띠. 자, 용띠는 치태세 또는 형태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한 해에 어떤 집안 수리하면서 이 태세방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그만한 또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조해서 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하는 방향을 잘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는 방향과 방위와 수리 시작하는 방위와 이것을 잘 맞춰서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 태세살을 범하게 되면 재화를 하셔야 됩니다. 화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런 기운의 흐름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용띠도 치태세나 뭐 형태세 이런 것이 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멀리 가는 원행은 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종교를 조금 가미한다면 뭐 태세 성군 뭐 여기에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60갑자에 따라서
그 태세에 해당되는 성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장군이 존재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성 대장군이 주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운수가 조금 꺾이면 소인이 접근하기 쉽겠죠. 이런 것도 잘 컨트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소비도 많이 지출이 될 수 있고요. 투기나 뭐 투자 쪽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풍수를 좀 가미하자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양 있죠.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일출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이런 그림을 걸어두면 사업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옷을 입을 때도 여러 가지 색상이 있겠지만 자색이 좀 들어가 있거나 황토색이라든지 이런 색상이 들어간 의복을 입으면 조금 운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강상으로는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과도한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올 한 해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왜냐하면 용띠에 형태세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언급을 해드렸고, 또는 뭐 사업운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풍수를 가미해서 하는 거, 또는 뭐 이런 형태세의 기운을 풀기 위해서 기도할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 이제 그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뭐 응용을 해 보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도 이런 것은 다 에너지 흐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정화하는 쪽으로 많이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기륭사를 보면 이 7, 80%는 거의 흉한 게 많습니다. 기껏해야 1, 20%, 많게는 이제 30%까지 갈 수는 있는데, 좋은 운수를 가는 게 이렇게 드물게 나타납니다. 이 신살의 종류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구성상으로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쪽이 많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피할 건 피하면서 또 일하시면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안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또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런 쪽으로 이제 에너지 유도를 자꾸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간략하게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에 대해서 개념 이해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적 색채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풍수적 의미 가미해서 풍수용품 설치하는 거 이런 것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